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투부 정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유튜브 영상에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인다는 그 학생들의 피드백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책상에 종이를 적어놓고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다가 뭐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 참고해서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배울 투부 정사는 준동사 파트 하나거든요. 일단 이 개념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준동사. 우리가 준이 뭐에 준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우승팀 있고 준우승팀 있고 우승팀이 1등팀이고 준우승팀이 2등팀이고. 근데 준우승팀은 우승에 가깝지만 결국 우승팀은 아니죠. 그죠? 2등이니까. 준 프로. 실력은 정말 프로에 가깝지만 프로는 아닌 프로에 가까운 실력. 그래서 준동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준동사는 동사적 성격을 뭔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동사냐,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라, 그럼 이런 것들은 동사겠어요? 동사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준동사니까. 동사 같이 보이지만 동사가 아닌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준동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거엔 분사, 투부정사, 동명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분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분사는 동사에다가 현재 분사는 ing, 과거 분사는 pp형이다. 그래서 당연히 형태가 동사에서 준동사의 부분이고 동사에서 가져왔으니까 형태가 비슷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인다. 요거는 분사 파트 참고하시면 되시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 준동사의 하나인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이 투부정사가 이 단어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요거 단어에 대한 일단 설명 먼저 드리고 진행할게요. 분사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수업 진행할 때 분사는 형용사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분사는 쓰임새가 형용사로 정해져 있어요. 다만 그 형용사적 역할을 할 때 현재 분사로 해서 해줄 거냐 과거 분사로 해줄 거냐 그게 중점이었다면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이 부정이란 뜻이 뭐 아니에요, 나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한다 부인한다 이게 아니라 모양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부정이. 그래서 투부정사는 그 역할이 하나로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분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 하나만 정해져 있어서 분사는 무조건 형용사다 이렇게 제가 수업을 시작했다면 투부정사는 이 단어 뜻 그대로 모양이 정해지지 않았다, 쓰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쓰임이 명사적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용사적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투부정사는 그렇게 세 가지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준동사의 하나다. 당연히 준동사의 하나니까 그러면 또 뭔가 동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동사에서 어떤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그런 과정들이 당연히 있겠죠. 준동사의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번 시간에는 형용사적 역할과 부사적 역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적 역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고, 형용사적 역할을 하면은 형용사의 역할이 뭐죠? 분사도 똑같지만 분사도 그때 우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투부정사도 형용사적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형용사적 역할을 하면은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고 보어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분사 같은 경우도 뭐 명사 수식 같은 경우는 뭐였죠? 뭐 보일링 워터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워터를 보일링이라는 이제 현재 분사로 꾸며주고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게 기억나는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간단히 투부정사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렸고, 역할이 정해진 게 아니다. 분사처럼 형용사처럼 분사는 형용사라고 이렇게 정해졌는데 투부정사는 여러 개로 쓰일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렸고, 오늘 수업은 형용사적 역할. 그럼 형용사적 역할을 하니까 문장에서 명사 수식할 수 있고 보호 역할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 부사적 역할을 공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투부정사의 형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분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되게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특히 과거분사 같은 경우는 PP 형태를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동사의 3단 변화, 3단 변화. 예를 들어서 break, broke, broken.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다 암기를 하셔야지 과거분사를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따로 뭐라 설명드릴 부분이 없을 정도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쓰는 이 부분이, 이 특성이 어떻게 시험에 출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요 문장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프린트에 받은 자료입니다. It's time for us to goes 해서 갑자기 뭐 s를 붙인 동사의 형태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갑자기 과거형을 여기다 넣는다던가, to 다음에 과거형 넣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to 다음에 항상 동사 원형을 해야죠. 그래서 요 성격을 투부정사의 요 성격을 중심을 두고 문제를 내면은 요 동사 원형을 s를 붙이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정형이에요. 부정형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 이 동사 원형 앞에 not을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 문장을 또 예시로 이렇게 들어볼게요. 그러면 It's time for us to go home. 지금은 뭐 집에 가야 될 시간이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 출제는 그러면 not의 위치를 어디다 넣어야 되냐?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It's time for us to 다음에 지금 여기 앞에 not을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 사이에다 It's time for us not to go home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아니고 다른 게 들어오면 틀린 게 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not의 위치를 적절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서 넣을 수 있는 거,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물론 뭐 해석은 당연히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간단히 형태에 대해서 투부정사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not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분사할 때 언급을 드렸었는데,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앞에서 수식하죠. 뭐 beautiful, 뭐 picture, 아름다운 사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그 분사구, 그러니까 분사 자체가 또 다른 수식을 받을 때는 뭐라고 했죠? 뒤쪽에 가서 수식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employed workers인가 뭐 그렇게 해서 고용된 employed people 해서 고용된 사람들 하면은 그 employed가 people 앞에서 바로 이렇게 꾸며졌는데 employed by the government 정부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들 할 때는 people employed by the government 해서 이 그 꾸며주는 게 뒤로 갔죠. 그게 왜라고 했죠? 길어지면 뒤쪽에서 수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기본이 두 단어예요. to drink. 기본이 하나,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냥 하나면은 무조건 앞에서 수식하고 두 개 이상, 두 개부터는 무조건 뒤에서 수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길어졌으니까 저번에 분사 파트에서 설명드렸을 때 분사에도 어떤 더 수식하는 게 오면은 그냥 뒤로 보내라. 두 개 이상이면.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투부정사는 기본이 두 개니까 뒤에서 수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해서 지금 앞에 명사를 뒤쪽에서 수식해주고 있죠. 명사를 뒤쪽에서 수식해주고 있고 명사를 수식하니까 당연히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Would you like something? 무엇을 뭐 마시겠다. 근데 Would you like something? 너는 뭐뭐를 이렇게 뭐 갖고 싶냐, 뭘 하고 싶냐 이렇게 권하는 건데 마실 것, 그 something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금 to drink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예시 문장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I have a plan. 나는 계획이 있다. 근데 어떠한 계획이냐면은 그 계획이라는 명사를 지금 더 꾸며주고 있죠. 여행 갈 계획이 있다. 세계를 여행할 계획이 있다. It's time for us to go home. 지금은 뭐 집에 가야 될 시간이다. It's time for us. 우리에게는 지금 시간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to go, 집에 가야 할 시간이다 하면서 time이란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해석 중심이에요. 일단. 그래서 앞에 명사를 수식할 때 뭐뭐 하는, 뭐뭐 할. 일단 기본은 이렇게인데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문장을 접해보면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항상 뭐 to가 나온다고 여기에 이걸 맞추려고 to drink니까 마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은 이 투부정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형용사적 역할은 뭐냐 하면은 to 이렇게 쓰는데 중요한 게 뒤에서 수식한다.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o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수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 전치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더하기 전치사 부분 볼게요.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면 부정사 뒤에 전치사를 써야 해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볼게요. We live in the house. 지금 왼쪽이 맞은 문장이고 오른쪽이 틀린 문장이거든요. We live the house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우리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려면 in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요걸 지금 투부정사를 써서 변환시켰어요. 요 문장. 그래서 this is the house for us to live in 이렇게 변환시켰는데 투부정사 꾸며주는 명사. 지금 요 to live 이게 투부정사죠. 이 투부정사 꾸며주는 명사가 뭐죠? 그죠? house죠. house죠. 그래서 요걸 꾸며주는데 이 명사가 전치사 인의 목적어. 지금 이 전치사 살다인데 이 인의 목적어가 지금 house예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to live가 꾸며주는 명사 the house가 전치사 in의 목적어이면 부정사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 in을 쓴다. 전치사를 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in을 썼는데 전치사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구동사라고 하거든요.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구동사가 동사 더하기 전치사 혹은 부사로 이루어진 그런 동사들을 이제 구동사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도 지금 house가 나왔는데 a house to live in. 그래서 이런 앞에 이런 명사들을 꾸며줄 때 구동사 같은 경우는 이거 세트로 와야 된다. A chair to sit on, a friend to depend on. 내가 뭐 의존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depend를 의존하다 이렇게 외우긴 하는데 쓸 때 depend on depend on 뭐 어쩌고 이렇게 하거든요. 뭐 depend on 뭐 my schedule 뭐 내 계획에 의존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a baby to take care of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I take care a baby 이렇게 하면 틀려요. I take care of a baby 이렇게 하셔야 돼요. I live a house 이러면 틀려요. I live in a house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구동사라고 하는데 이런 구동사의 성격을 지금 투부정사에 적용할 때도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 요 말이 지금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세트로 외우는 게 가장 쉽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외울 때 이렇게만 외우는 게 아니라 세트로 뭐 put up with 이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play with 뭐 이거는 내가 장난감인데 this is a toy to play with 내가 가지고 놀 장난감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동사의 종류를 외우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비동사 더하기 투부정사 해서 예정 의무 의도 가능인데 앞에 부분이 지금 형용사적 요건 중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지금 구동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죠? house 이 house라는 명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고 지금 sit on 해서 to 다음에 이 투부정사 전체가 지금 앞쪽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역할을 한다. 그 부분을 구동사 파트를 예시 들어서 한번 보고 일반적인 그냥 형태로 이렇게 해서 봤어요. 그러면 형용사니까 명사 꾸며줄 수 있고 두 번째 뭐 할 수 있죠? 그죠?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호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알아볼게요. 보시면은 be 더하기 투부정사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뭐 they are to eat out this weekend 이거 해석하면은 그들은 이번 주말에 외식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투부정사가 지금 비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비동사는 항상 보호가 필요하죠. 그죠? 비동사는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지금 투부정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보시면 비동사예요. are is 비동사인데 이 네 개가 사실 비슷해요. 네.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they are to eat 그들은 뭐 할 것이다 했는데 뭐 요거 같은 거 볼게요. You are to finish your report by Tuesday 해서 너는 이번 주 화요일까지 그 숙제를 마쳐야 할 것이다 했는데 숙제를 할 예정이다. 숙제를 끝날 예정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가능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따가 그 프린트 보시면은 문제 보실 텐데 이 네 개가 뭐 애매하게 이거를 하고 이거 비슷하게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명확하게 왜냐면 문법은 명확하게 내야 되거든요. 애매하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표현이 사실 좀 흔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쓰질 않아요. 사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영어 뭐 신문기사나 그런 거를 볼 수도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지 be2 동사를 사용해서 이 네 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be2를 잘 쓰진 않거든요. 근데 왜 공부하냐? 문제를 일단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그 커리큘럼은 일단 책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도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이렇게 쓰이는 게 좀 낯선 표현이긴 한데 틀린 게 아니구나,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시고, 두 번째, 그래도 종류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쓰이면 예정할 것이다, 의무해야 한다, 의도하려면 가능할 수 있다, 이거 중에. 그리고 하나는 더 운명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he was to 뭐 become a king 하면은 그는 왕이 될 운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명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책은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나오는 책도 있어서 하나 일단 써놓긴 했는데, 그래서 이 종류는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정 뭐뭐 할 것이다, 의무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뜻을 일단 알아두시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세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진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다지 막 이게 중요해 이렇게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책에 나와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한번. 이번에는 그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을 하는데 보호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까지는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걸로 이제 배웠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적인 부분을 배웠고, 그 다음 구동사라고 하죠, 전치사가 같이 껴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엔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을 하는데 문장에서 형용사는 어떻게 쓰일 수 있죠? 그죠? 명사 수식할 수 있고 보호로 쓰일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엔 보호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비동사죠. 비동사는 항상 보호가 필요하죠. 그냥 뭐 I am 이렇게 하면 문장이 안 되잖아요. he is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보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요런 표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사실 저도 익숙치 않거든요. 요런 부분들이, 이 표현이 지금 여기 보면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이렇게 있는데, 이런 문장들을 표현하려면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 예정 같은 경우 뭐 will 뭐 해도 되고 is going to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해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시험에 보기가 나올 수도 있죠. 다음 중 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비동사의 보호 역할로 투부정사가 쓸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첫 번째로 일단 알아두셔야 되시고, 두 번째로는 해석.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they are to eat this weekend 해서 그들은 뭐 이번 주말에 밖에서 뭐 외식할 것이다. 그리고 뭐 you are to finish your report by Tuesday 이렇게 하면 너는 이번 주 화요일까지 그 리포트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이게 꼭 의무여야 되냐, you are to finish your report by Tuesday 하면 너는 이번 주 화요일까지 그 리포트를 끝낼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 네 개가 어찌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시험에는 확실한 건 나옵니다. 확실한 것만 나옵니다. 명확하게 나와요. 애매하게 나오면은 문법 문제는 애매하게 나오면 안 되고 중첩되게 나오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료 올린 거에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확실하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다, 첫 번째. 그리고 그래도 종류는 다 알아두셔야 된다. 예정 뭐뭐 할 것이다. B2용, 이런 걸 B2 용법이라고 하거든요. B2 용법. 그래서 요 예정 뭐뭐 할 것이다, 의무해야 한다, 의도하려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운명인데, 운명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he was to become a king 하면은 뭐 그는 왕이 될 운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문장인데, 운명 같은 경우는 다른 책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일단 여기는 없어서 일단 뺐긴 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4개, 뭐 운명까지 해서 5개 해서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문장이구나, 요렇게 나오면 일단 그걸 아셔야 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뭐 비슷한 게 있는데, 특히 요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요렇게 두 개도 다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시면서, 유닛 문제 푸시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명확하게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중에 think, body, one 형용사, 투부정사 이런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think, body, one이 뭐냐면 something, somebody, someone, anything, anybody, anyone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넣고, 그 다음 형용사하고 투부정사가 오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문장 하나 뭐 예를 들면
something 뭐 cold to drink.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나는 뭔가 시원한 거 something 뭔가 cold to drink. 시원한 거를 먹고 싶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 좀 안 보여서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하면은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인데 Would you like something? 예를 들어서 여기 사이에 cold라는 형용사 너는 뭔가 시원한 걸 먹고 싶니? 그렇게 문장을 바꿔봐라. 이 첫 번째 문장. 그러면 cold의 위치를 넣으라고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thing cold to drink? Would you like cold something to drink가 아니라 something cold to drink.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순서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건 어찌 보면 지엽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분사 부분 했을 때 suffer 같은 경우도 고통 주다가 아니라 고통 받다가 기본형이었죠. 그래서 그런 지엽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something 다음에 형용사하고 그 다음 to 부정사원화. 네. 그냥 이 구조 자체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엽적인 부분이라서 일단 한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사적 용법 같은 경우는 우리 문장에서 부사가 뭘로 쓰이죠? 부수적인 걸로 쓰이죠. 부사가 말 그대로 부수적인 거예요. 부가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핸드폰 개통할 때 뭐 부가 서비스 이용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본 적 있잖아요. 그런 그 부수적 말 그대로 필수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문장 구조 보시면 I arrive early 이렇게 해도 문장이 끝나잖아요. 완벽한 문장이에요. 나는 일찍 왔다. 근데 to get a good seat 뭐뭐 하기 위해서 나는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일찍 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보시는 문장인데 Dad would be glad 아빠는 기뻤다. 이렇게 해도 완전한 문장이에요. 근데 부사적 용법 부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장에서 필수 요소가 아니죠. 그죠? 부사는 필수적인 게 아니고 뭐 동사 꾸며주고 형용사 꾸며주고 문장 전체 꾸며주고 부사 자기 자신 꾸며주고 이런 식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수적 문장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되지만 더 지금 문장을 꾸며주면서 더 문장에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목적, 감정의 원인, 결과, 판단의 근거 이렇게 쓰이는데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I study hard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끝나도 되는데 I study hard to get a good score 나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이거든요. 그리고 Dad would be glad to learn that I passed the exam 아빠는 기뻤다 내가 이렇게 시험을 통과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뭐 I'm happy to meet you 나는 당신을 만나게 돼서 그래서 해피해요 기뻐요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이렇게 접하는 건데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살짝 좀 흔하지 않은 문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어찌 보면은 이 파트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She grew up to a famous scientist 이런 결과문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개 있는데 그걸로 설명드릴게요. She grew up to be a famous scientist 그녀는 그 유명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자랐다 이렇게 목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녀는 결국 이렇게 자라서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예시로 He lived to be 80 years old 이렇게 돼 있는데 그는 80살이 되기 위해 뭐 살았다 이게 아니라 그는 결국 이렇게 80살까지 살았다 결과적으로 80살까지 살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결과 부분을 약간 좀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마지막 부분은 He must be genius to solve the problem 그는 천재임이 틀림없어 그 문제를 풀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요거는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 제가 요 두 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판단하냐면 앞에 어떤 성질이나 성태 뭐 형태 뭐 예를 들어서 뭐 he is very kind to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는 굉장히 친절한 게 분명해 왜냐하면은 이런 게 있기 때문이야 해서 요 앞쪽에 형용사 특히 뭐 genius, kind, 뭐 careless 그런 판단의 근거들 그런 어떤 형용사적인 단어가 왔을 때 뒤쪽에 투부정사가 오면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구나 그게 판단의 근거로 써인 부사적 용법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형용사 더하기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보시면은 This bed is comfortable to sleep in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This bed is comfortable. 이렇게 해도 문장이 완전하잖아요. 근데 부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부사 말 그대로 문장에서 필수 요소가 아닌데 더 부수적으로 꾸며주고 있다. 그런 용법을 투부정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침대는 편안하다. 이렇게 해도 끝나도 되는지, 이 침대는 잠을 자기에 편안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바꾸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 일단 원래 있던 문장의 그 주어를 뒤쪽으로 빼라. 여러분들이 수동태 했을 때 좀 그때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좀 더 이런 변환이 좀 더 쉬우실 텐데 어쨌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원래 있던 원래 주어를 좀 뒤쪽으로 빼고 앞에 가주어 it을 넣어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여기 in. 네. 요게 지금 진하게 표시 안 돼서 요거 여러분들이 넘어가실 수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in이 그대로 와야 된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 house to live in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도 in이 없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요것도 하나 이제 체크해 두시고 뒤에 같은 것도 뭐 she will be happy to hear that. 그녀는 기쁠 거야. 그 얘기를 뭐 그래서 요것도 she will be happy. 그녀는 기쁠 거야. 이렇게만 해석이 되는 문장인데 이렇게 해도 완전한 문장인데 뒤쪽에 부사적으로 더 꾸며지고 있죠. 이 문장. 그 이야기를 듣게 돼서 뭐 그래서 기쁠 거야. 그리고 마지막 것도 he's silly to believe such a thing 해서 그는 굉장히 silly 멍청해. 그런 것들을 믿다니 굉장히 멍청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어법적인 형태를 막 변환시킨다. 막 예를 들어서 분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ing냐 pp냐 그런 것도 결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지난달에 저와 배웠던 4반 학생들 같은 경우 저와 배웠던 뭐 수동태 같은 부분은 막 뭐 목적어를 앞으로 빼고 뭐 이렇게 했다면 투부정사 특히 이 부사적 용법 같은 경우는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 감정의 원인, 결과, 판단인 거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해석을 잘하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굳이 막 이런 종류별로 다 외울 필요 없고 근데 어찌됐건 책에는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그리고 처음엔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장 전체를 꾸미는 독립부정사에서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그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strange to say 이상한 이야기지만 to be honest 솔직히 말해서 to tell the truth 사실을 말하자면 to make matter worse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런 표현들은 100% 암기입니다. 네, 제가 뭐 to be honest 뭐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뭐 구조를 뭐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표현들 아까 구동사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외울 때 그냥 그 단체로 전치사까지 다 외워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 문장 전체를 꾸미는 독립부정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볼 때 그냥 매번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면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영상을 찍고요. 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카톡으로 좀 저한테 좀 질문해 주시고 그러세요. 알겠죠? 네.